네, 안녕하세요. 디스크 브레이크, 요즘에 등급이 낮은 저가의 자전거에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완전히 대중화가 됐죠. 그리고 전기 자전거에도 기본적으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디스크 브레이크에서도 유압식과 기계식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동일해요. 디스크 로터가 있고 디스크 패드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얘네들이 유압식으로 이 디스크 로터를 잡냐 아니면은 줄을 당겨서 기계식으로 잡냐 그 차이지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오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오염이 됐다. 네, 정확히 어떻게 한 게 오염이 된 거고 어떻게 해야지 이 오염을 예방하거나 정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비를 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시고선 그냥 여기에다가 기름을 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디스크 로터가 바퀴에 달려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는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디스크 로터를 잡으면서 제동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동이 돼요. 기계식에서는 복동식과 단동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마지막에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릴게요. 이 패드가 로터를 잡으면서 제동이 되는 건데 어떨 때는 제동이 잘 되고 어떨 때는 뿌 하면서 소리가 난다거나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경우를 오염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하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 이 디스크 로터와 패드를 퐁퐁 주방 세제로 깨끗이 닦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쪽에 기름기가 묻게 되면은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유막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기에 뽕긋하게 이렇게 물이 표면 장류 때문에 이렇게 맺혀요. 근데 친수화가 된 경우, 친수화라 그러면은 이 부분이 기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우리 자동차 유리의 유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기름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고 물이 없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퍼지게 돼 있어요. 자,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옆으로 퍼지지 않고 맺힌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기름에 오염이 된 거죠. 물이 이렇게 퍼지는 거 보니까 얘는 기름에 오염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름이 많이 묻어 있으면은 이 로터를 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봤을 때 무지갯빛 같이 살짝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우리 기름 같은 거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무지갯빛 이렇게 살짝 돌죠. 로터도 비슷해요. 얘네들을 형광등 밑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여기 반짝이는 부분에서 무지갯빛이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터를 깨끗이 세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디스크 로터가 오염이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디스크 로터는 그냥 철판이에요. 자석이 척척 붙는 철판입니다. 이 안쪽에는 기름이 스며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 표면에만 묻은 거예요. 겉에만 묻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는 기름이 침투하지 않았죠. 그러면 세척을 하면 되겠죠. 기름이 먹었으면은, 기름이 묻었으면은 이 부분을 세척을 하면 돼요. 또는 기름을 다 태워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고선 토치로 굽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에서도 이 부분에다가 토치로 막 불을 대가지고선 굽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단 토치를 대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변하게 돼요. 이쪽에 약간 이제 누리끼리하게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저도 토치를 가지고선 태워보기도 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나지 않았어요. 쉽게 생각해서 후라이팬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름을 닦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불을 더 올려서 거기 있는 기름을 다 태워버려야 될까요? 닦아내는 게 깨끗하겠죠. 그리고 색깔도 변하지도 않고요. 철물점에 가셔서 3M에서 나온 핸드패드나 아니면은 스위스 와시라는 수세미가 있어요. 초록색 수세미로 우리 탄, 냄비 같은 거 닦는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초록색 수세미가 있습니다. 그걸로 닦으시면 돼요. 꼼꼼하게 닦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닦고선 물에다가 깨끗이 씻으면 얘네들은 초기화가 된 거예요. 기름기가 싹 다 빠져나간 거죠. 이 안쪽에는 기름이 스며들지 않았으니까 닦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에 오염이 됐어요. 이거 통째로 바꿔야 돼요. 는 아닙니다. 안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로터가 휘었으면 교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정말 모서리를 세게 찍혀 가지고선 교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로터가 휜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이제 얇아졌을 때 마모가 다 돼서 얇아졌을 때도 교체를 해야 되지만 오염이 됐다고 해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네. 로터는 그렇고요. 그리고 패드.
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진 패드, 메탈 패드. 네, 메탈 패드가 조금 더 제동력이 좋아요. 네, 한 손으로 만약에 브레이크를 잡고선 내리막길을 내려간다고 하면 레진 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고 손에도 힘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메탈 패드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제동력도 더 좋아지고 손에 힘도 덜 들어갔어요. 메탈 패드가 조금 더 비싸죠. 이왕이면 메탈 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 패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색깔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레진 패드, 뭐 오가닉 패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패드가 있는데, 기름에 오염이 됐을 경우, 기름에 오염이 되는 경우는 왜 오염이 될까요? 네, 첫 번째로 기름을 뿌렸을 때. 기름을 왜 뿌릴까요?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난다. 삑삑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난다고 WD-40 같은 거를 캘리퍼에다가 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기름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뿌뿌 소리는 안 납니다. 그리고 제동도 안 돼요. 완전히 미끄러지기 때문에 제동이 되지도 않고 소리도 사라져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가끔 캘리퍼에다가 기름을 뿌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로터도 완전히 다 오염이 되고 패드도 다 오염이 됩니다. 패드가 오염이 됐다는 얘기는 세척을 해도 잘 안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캘리퍼를 분해를 하다가 안쪽에는 오일들이 팍 하고선 튀어나와서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호스 안에, 캘리퍼 안에, 레버 안에 기름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분해를 하시다가 잘못해서 캘리퍼를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캘리퍼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서 안쪽에서 기름이 새서 여기에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안쪽으로 기름이 스며듭니다. 기름이 스며들기 때문에 큰 기름, 살짝 묻은 기름 같은 경우에는 닦으면 되지만, 기름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기름을 WD-40을 한번 살짝 뿌려 볼게요. 얘네들은 벽돌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벽돌 바닥에 있는 그 벽돌 있죠? 블럭.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으로 스며들죠. 돌멩이라고 해도 안쪽으로 스며들어요. 얘네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몇 가지 소재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금속도 보이고 약간 돌멩이 같기도 하고 찰흙을 굳혀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기름을 조금만 뿌려 볼게요. 네, 기름을 이렇게 뿌려 봤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두면은 기름은 패드 안쪽으로 스며들게 돼요. 점점 안으로 스며들게 되면은 나중에 세척을 했을 때도 안쪽에는 기름이 다시 나옵니다. 제가 패드를 깨끗이 닦고 로터를 깨끗이 닦아서 다시 조립을 하면은 브레이크 성능이 돌아오고 소리도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을 이렇게 많이 먹은 경우에는 닦아낼 수가 없어요. 이 겉에 있는 부분, 얘네들을 완전히 건조시켜서 이 부분을 살짝 갈듯이 닦아 가지고 퐁퐁으로 닦아서 건조를 시키고 다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겉에 있는 기름만 닦이게 되니까, 이렇게 먹은 경우에는 기름이 안까지 스며든 경우에는 다시 기름이 올라오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로터가 다시 오염이 되죠. 이럴 때는 세척보다는 그냥 패드를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패드를 교체를 하실 때 기름이 먹은 상태에서 로터까지 오염이 된 거죠. 얘네들이 묻어 가지고 오염이 됐으니까 새 패드를 교체를 하실 때는 다시 로터를 분리를 해서 깨끗이 닦아 주시고, 만약에 분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세미로 정말 꼼꼼하게 닦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닦으시고 물로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새 패드를 장착을 해 주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성능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 기름이 안쪽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 안쪽으로 계속 스며들게 되면은 이 브레이크 패드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품을 넣어 가지고선 세척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 봤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뭐 과탄산소다에다가 넣어 봤는데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이 묻게 하시면은 안 돼요. 얘네들은 닦아도 색깔이 이쪽은 검고 이쪽은 뽀송뽀송하죠. 얘네들은 퐁퐁으로 닦고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선 봐도 색깔이 다르게 약간 검게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염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에어 컴프레셔 있죠. 에어. 이런 거 있죠. 그 신발에다가 쏘고 어디 등산하고 난 다음에 신발에다가 쏘고 한강 같은 데 이제 옆에 컴프레셔가 있는데 이런 컴프레셔 안에서 물하고 기름이 나옵니다. 관리가 안 돼 있고 안쪽에서 기름들하고 물하고 쏘게 되면은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일 지저분한 캘리퍼 쪽에다가 저거를 주로 쏘게 됩니다. 한 명이 쏘면은 지나가다가 보고선 나도 여기 쏴야지 하고선 줄 서서 쏘시죠. 그러면은 안쪽에 칙칙칙 쏘면서 이 부분에 기름들이 오염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주행을 하실 때는 삑삑 소리가 나고선 안 좋은 소리가 나고 제동력도 떨어질 거예요. 절대로 에어 컴프레셔로 캘리퍼 쪽에다 쏘지 마세요. 그리고 기름도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차를 하실 때 이 반대편에 스프라켓이 있죠. 이쪽에 로터가 있고 이쪽에는 스프라켓이 있는데 스프라켓이 있고 드레일러가 있죠. 드레일러에는 기름이 많이 묻어 있죠. 물 세척을 하시면서 약간의 고압으로 이쪽에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튀어서 이쪽이 또 오염이 될 수도 있겠죠. 집에서 만약에 세척을 하신다 그러면은 은박지 같은 걸로 얘네들을 좀 싸주세요. 오염이 되지 않게 싸주신 다음에 세척을 하시는 게 좋고, 물 세척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서 말씀을 드렸죠. 물 세척을 하게 되면은 디그리스랑 같이 안쪽으로 그리스 있는 베어링까지 침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염이 됐다 그러면 과감히 패드는 버리시고 로터를 다시 세척을 하신 다음에 새 패드를 꽂으시면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주로 이제 패드를 교체를 하는 거지 오염이 됐다고 해서 로터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가게나 아니면은 디스크 브레이크 전용 뭐 클리너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퐁퐁이 제일 싸지 않나요? 퐁퐁? 네, 퐁퐁이 제일 싸니까 퐁퐁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물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와전이 돼서 어떤 분들은 조그만 안약통에다가 퐁퐁을 넣어서 캘리퍼에다가 뿌리시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염물질을 씻어서 없애주는 거지 같이 오염물질하고 같이 퐁퐁이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퐁퐁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러지 마세요. 깨끗이 물로 퐁퐁으로 닦으신 다음에 물로 다시 헹궈 주신 다음에 건조를 시켜 주시고선 장착을 하시면 돼요. 건조를 안 하고선 장착을 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열 때문에 다시 건조되기는 하는데 그냥 헤어드라이 가지고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깨끗하게 마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 보시면은 이전하고는 제동력이 다른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스크 브레이크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